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속보입니다. 속보. CB500 인도 출시 10종의 신모델 발표라고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많은 형님들께서 박무혁이가 최근에 그 CBR 400R4 그거 가지고 방송하더만 이거 사기통 벌써 출시된 거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약간 이 낚시를 할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어요. 낚였지롱. 자, CB500. 자, 인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GB350 아시죠? GB350, 혼다 GB350. 자, 인도에서는 CB350, 그리고 새로 나온 이제 단기통 모델 CB500. 자, 사기통 아닙니다. 단기통 모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혁이가 속보로 가지고 온 거, 지금 이제 혼다에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신모델들 발표를 하면서 어떤 미래를 점쳐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터사이클 시장 분석가의 위치에서, 그리고 형님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웹바이크에도 이제 속보로 등장한 혼다 CB500 501cc 공랭 단기통 엔진 탑재 공식 발표. 이게 지금 펄스트 룩이라 해가지고 인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쫙 찍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찍어주셨네요. 차고 들어가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는 저작권법 위반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약간의 이 클래식 바이크, 여기서 이제 보업을 갖다가 한참 했죠. 350에서 500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은 한참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연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로벌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게 왜 난리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GB350이 나올 때 한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GB350이 일본에서 그 코터크 클래식 바이크 출시하자마자 1등으로 쫙 치고 올라간 거, 그 소식을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도 GB350 런치 안 해주냐면서 출시와 동시에 품절 사태가 일어나는 등등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생산한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거. 왜냐? 혼다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국내에도 단기통, 공랭이든 순행이든 약간 미들급 클래식 바이크 생태계가 살짝 또 위험해지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GB350이든 뭐 저기 로얄엔필드 350 계열이든 여기서 항상 나오는 이 오토바이들의 문제점이 있었죠. 뭐냐, 저 출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고배기량인데 너무 밋밋하다. 토크 토크 모르겠어. 근데 땡겼는데 너무 안 나간다 하는 그런 시장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cc 발표를 하면서 거의 30마력 가깝게 나오죠. 28마력에 43.3N이면은 이 43.3N이면은 이 정도 올라가는 거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발인을 하더라도 이 우크 이거 딱 튕가 나가려는 거 40N 넘어버리면은 이거야말로 500cc 고배기량에서 나오는 진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에서 생산한 요 350에서 500으로 보합한 이 모델, 또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가격이 또 착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로얄엔필드가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웹바이크에서 말을 했는데, 일본 출시 정보는 없지만 기대되는 신모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혼다 바이크인데, 혼다의 본고장인 일본은 정작 이게 뭐 출시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발표를 하더라도 일본에서 해야지. 혼다는 일본 기업인데 인도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연히 제가 확실하게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요거는 일본에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자, 혼다가 인도에 공장을 갖다가 건설을 해놓고
지금 약 1조 가까운 돈을 갖다가 더 때려 부어가지고 공장을 증설을 하고, 생산 라인을 갖다가 더 늘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국 국민들을 갖다가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모델들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새롭게 개발된 500cc 공랭식 단기통 기사를 읽어보세요. 혼다 CB500 이렇게 딱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고 바로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SR300L 토네이도라고 이게 이제 브라질에 판매되는 모델 이름인데 이거랑 같은 엔진을 채용을 했지만 뭔지 봐야겠죠. 요 녀석입니다. 같은 엔진을 채용을 했지만 남미 버전에는 없는 오일쿨러와 인도의 최신 배출가스 규제인 BS6를 준수하기 위해 개조된 것으로 보이는 이행전 확장 챔버와 유사한 배기 시스템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바로 위에 500cc 공랭식 이거 해놓고 바로 밑에 이걸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우리 배출가스 규제도 맞출 능력을 갖춰가지고 이거 글로벌에 출시하는 거다. 여기서 BS6를 갖다가 아셔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이제 유로 환경 규제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또 인도식의 인도 환경 규제인 BS 1, 2, 3, 4, 5, 6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4에서 바로 6로 갔어. 인도에도 이 내연기관들 때문에 너무 대기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웃기게도 오토바이는 4에서 바로 6로 강화시켜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BS6 요거를 외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다른 나라 유럽 국가권들 유로5 플러스를 맞추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1조를 갖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혼도가 1조를 갖다가 때려 박았다고 하는데 그럼 1조를 때려 박을 때 당장 유로5 플러스만 맞히겠냐고. 아니죠. BS6가 됐든 7이 됐든 유로5 플러스가 됐든 유로6가 됐든 맞출 수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1조가 뭐 어디 뭐 동네 개 이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무혁 TV의 중간 결론이 도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혼다는 왜 이렇게 인도에다가 엄청난 역량들을 쏟아붓고 있었는가? 우리 신모델을 갖다가 인도에서만 진행한 이 신모델 발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XR300 랠리. 근데 우리 이런 형태 오토바이들 많이 봤을 건데, 그죠? 그 인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바이크들. 이거 말고도 유튜브에서 스레바에 우통 까고 그 앞바퀴 열심히 열나게 들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들의 형태하고 닮았습니다. 인도가 땅덩어리도 높고 한데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잘 닦여 있는 도로보다는 좀 사막 같은 데도 있고 비포장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인기가 아주 많은 겁니다. 물론 이제 브라질에도 이제 요 모델이 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BS6를 맞춰가지고 인도에 딱 출시를 해버렸다. 그리고 신모델 10종을 동시에 발표하는데 거기서 ADV 160도 여기 출시가 되고요. 이게 인도에서 생산된다. 이거 단가를 갖다가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또 답이 있거든요. 단가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는가? 인도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 상상을 갖다 초월한 인건비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맞춰질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인도도 지금 어느 정도 오토바이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대규모로 갖추어지고 있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레벨 300과 레벨 500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무슨 산으로? 인도산으로. 거기다가 이크라치 버전까지 데뷔를 한다. 자 인도가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유럽하고 가깝지요. 거기다가 유로 환경 규제까지 맞출 수가 있지요. 거기다가 유럽에서 쓰고 있는 에탄올 포함된 E85 연료까지 호환이 되는 최초의 혼다 스쿠터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인도에서 바로 유럽으로 직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역량을 갖다 쏟아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다가 인도에 이렇게 역량을 투자를 하는 동안 그러면은 중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 자, 제가 부제로 인도 혼다의 동향을 주목해보면 재미난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혼다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이제 OEM을 맡기고 ODM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중국에서 오토바이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혼다 마크를 붙여서 많은 나라에 보급을 해왔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술 뭐 이전해주면서 OEM을 시켰던 중국이 경제 규모가 일본을 아득히 초월해버리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미까지 지금 추격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산업 인프라가 중국이 재편이 되니까 막 드론도 나오고 이제 뭐 드론 택시도 나온다 하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도시를 갖다가 무인 택시 택시 기사가 없어요. 무인 택시로만 운영을 하는 그런 도시도 나오고 기술적으로 첨단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계속 중국이 각인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런 기술적으로 우세한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옛날에 그 중국이 아니게 돼버렸어.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혼다 오토바이를 중국에다가 팔아먹을 그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뭐땀시 중국 자체 브랜드의 역량이 커지면서 옛날에는 OEM 하면서 이제 혼다 오토바이 만들어가지고 혼다 바꿔가지고 중국에 팔았는데 이제는 만들어줄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가 우리 거 만든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지금 모터사이클, 슈퍼 레이싱, 제가 과거부터 그 기업들은 이윤을 남겨야만 존재 이유가 있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혼다도 중국에 뭐 기술 투자해주고 뭐하고 하는 거, 그리고 생산을 좀 이제 좀 쉽게 가져가지고 중국이 산업 인프라가 많이 커지고 뭐 생산비도 절감되고 하니까 대량 생산을 위해 가지고 중국을 선택한 게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인도 내수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돼 가지고 내수에서 팔아먹는 게 점점 늘어나더니만 세계 최대의 시장, 오토바이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인도가 급부상을 한 겁니다. 물론 혼다는 애초에 2001년도에 인도에다가 혼다 공장 세워가지고 이미 혼다 바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인도의 역량이 막 올라가니까 혼다가 결정을 내렸지요. 중국에 투자했던 이 OEM 비중들을 최소화시키고 인도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혼다가 인도로 넘어가는 그 공장 설비하고 이런 인프라들을 옮기던 그 가운데 재미난 거를 갖다가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게 이제 그 일본 혼다 생산 지연 발표문인데, 물론 이때 이제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생산 이제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좀 시간이 꽤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RF하고 여기 특히나 단기통 그리고 2기통 이 500cc 350 라인 그리고 250cc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수급 문제가 불거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논피셜이고 카더라라고 그냥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인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분석에 의하면은 공장이 이제 중국의 모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더 이상 그 엔진을 더 이상 안 하고 인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인도로 재편될 것이다. 제가 그때 22년도 23년도 그때 딱 그거를 갖다가 듣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 본토에서 CRF250 수급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다. 일본 본토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CRF300 요 녀석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개 오토바이 유튜버 인플루언서로서 접근을 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카더라 정도로 이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소식을 집어 듣고 그리고 인도로 향할 거다 하고 나서 GB350이 나오는 걸 보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혼다라는 대기업은 당연히 그래프를 보는 기업입니다. 자, 인도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보고 인도로 빠른 투자, 집중 투자와 기술 투자 그리고 이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GB450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GB350은 일본으로 인도산 역수입이 들어가가지고 대박이 치게 되고, 그 대박 친 거를 보고 혼다는 역시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면서 인도에다가 엄청난 일을 갖다가 벌이죠. 자,
여기 연 생산 능력을 갖다가 196만 대에서 261만 대로 증설시키는데 이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혼다는 구자라트 공장의 신규 생산 라인 건설을 위해 920억 루피를 투자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혼다의 인도 바이크 생산 사업부인 HMSI는 목요일 구자라트주에 920억 루피를 투자하여 네 번째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야, 1조 2천억 어마어마하죠. 연간 6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참고로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 261만 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25년 만인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 만인 올해 4월 누적 생산량이 7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혼다가 인도에 왜 투자를 갖다가 그렇게 빡세게 했는지는 지금의 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의 미래 시장은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인도는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인도 GDP를 보면은, 명목 GDP를 보면은 인도가 4억 달러, 중국이 한 5배 정도 되는 20억 달러.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게 화폐 단위 가치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예, 안 돼. 조 달러예요, 조 달러. 중국이 20조 달러, 인도가 이제 한 4조 달러. 자, GDP는 현재 5배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근데 인구수로 보면은 인도가 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를 n분지 1로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인도의 인건비가 얼마나 저렴할지 우리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람 갈아 넣어가지고 일단 오토바이가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안 저렴할 수 있겠냐고.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렴한 곳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들요, 자국 내에서 소모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시장이 정말 재밌는 곳이란 말이야. 인도에서 자국민 대상으로 장사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수출하는데 단가가 저렴하니까, 야, 싼 거 이거 혼다 마크 붙였는데 단기통 500cc 이거 살래 안 살래? 하면은 사지. 그거를 갖다 혼다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또 스즈키는 이게 재미를 갖다 못 볼까? 자, 요거는 조금 번외편이긴 한데, 스즈키가 이제 슈퍼바이크 레이스 막 4기통 요것들 이제 처음에 단종시켰었잖아요. 유로 5 플러스 할 때 그냥 에이 알잖아 이거 그냥 유럽에 안 팔래 했다가 이제 내연기관 수명 연장이 되면서 다시 좀 판매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우리 라이더가 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스즈키가 됐든 야마하가 됐든 뭔가 이 슈퍼 레이싱에 또 투자를 갖다가 많이 안 하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전 시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저는 이게 돈이 됩니까? 기업은 이윤의 가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봤을 때 저 슈퍼 레이싱 그것보다는 쿼터 미들로 지금 가는 시장이 맞는데, 저거를 갖다가 하는 게 맞아요 임원진들 했을 때, 아니다가 되면은 저런 식으로 그냥 그 유럽 그 판매하지 마, 그거 돈 안 된다며 가 된 거거든요. 대신에 그럼 스즈키는 인도 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자동차 겁나게 많이 팔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스즈키 차 엄청나게 좋아해. 자, 인도에는 마루티 스즈키라는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무려 시장 점유율이 40%입니다. 40%. 자동차 댕겼다 가면 4대 중에 한 대가 스즈키라고. 스즈키. 그러니까 스즈키가 엄청나게 거대한 인도 시장에서 돈을 갖다 버는데, 이게 뭐 오토바이 그 뭐 매출이 막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라도 여기다가 돈 투자한다면은 이게 돈이 됩니까? 자동차 돈이 됩니까? 인도에서 하면은 예, 돈이 됩니다 하면은 여기다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중국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막 지리 자동차만 나왔었제, 뭐 비아디 나왔었제,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야기는 많지만, 어쨌든 쟤네들은 더 이상 뭐 다른 나라들 자동차 안 타고 그냥 저렴한 가격에 자기들 차 그냥 탄단 말이야.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하던, 어쨌든 걔네들은
자동차 수출도 하고 오토바이 수출도 하고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중국이 올라가니까 이 비좁은 틈새 시장보다는 저기 널널한 어마어마하게 큰 인도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혼다가 혼다 일본 기업이 됐든 중국에 있는 여러 오토바이 브랜드가 됐든 이 오토바이 브랜드들은 앞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면서 칼에 이제 인도하고 격전을 안 벌일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저렴한 인건비로 만들어진 그리고 산업 인프라도 재편되고 있어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는 저 오토바이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단가 후려쳐 가지고 나오는 저 녀석들을 잡으려면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중국은 프리미엄으로 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오토바이 시장은 이렇게 재미난 게 될 거예요. 자전거 칼의 싸움. 여기에 뭐 플러스 해가지고 동남아도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규모적으로 보자면은 앞으로 인도산하고 중국산하고 이렇게 대격돌을 펼치는, 그러니까 메이드인 어디냐가 중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하는 거예요. 어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 인프라가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를 보면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뭐 프리미엄이 붙었느냐, 단가가 저렴하느냐, 그게 중요한 싸움이 될 거다 이 뜻입니다. 자, 중국은 자체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 브랜드하고 기술 합작해가지고 OEM에서 프리미엄 바이크 만드는 거,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들의 완성차하고 파츠를 그냥 흡수해가지고 자기 거화 시키고 있는 약간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인프라의 압도적 우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인프라라는 게 뭐 그 단순히 뭐 오토바이 만드는 부속 그게 아니라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기 배터리 만들고 하네스 만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속들을 만들어내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저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의 품질이 좋고 지금까지는 단가가 괜찮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중국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점점점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옛날의 이미지를 갖다가 벗어나가지고 지금 기술의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첨단 도시까지 나오고, 내 아직까지 그 참 어이가 없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스타 360하고 DJI 카메라가 미국 건 줄 알고 있어. 인스타라고 하길래 그 미국 거 아이가, 애플 거 아이가 이러고 있어. 중국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완성차 브랜드 그리고 메이저 파츠 브랜드 흡수한다는 게 이게 오토바이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실까? 그 닐 암스트롱 그 우주 그 세계 최초로 달에다가 이제 발자국 찍은 사람. 그때 그 장면을 갖다가 찍은 카메라 브랜드가 하셀블라드거든요. 그 하셀블라드가 결국 어디로 갔느냐? 중국 DJI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DJI 고가 드론에 하셀블라드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360은 라이카라는 카메라 브랜드를 갖다가 먹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라이카는 뭐 기술 합작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분이 중국이 거의 뭐 45%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뭐 다른 브랜드처럼 또 뭐 조만간에 잡아 먹히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카메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대자본들이 이렇게 브랜드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고 자기 거화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도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요. 인도에 그 두 거대 브랜드가 있는데 TVS하고 인도 바자즈 그리고 히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자즈가 KTM을 갖다가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흡수했다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인도는 이제 트라이엄프, KTM, BMW, 뭐 할리 하면서 현재 전략적 OEM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이제 중국처럼 빠르게 프리미엄을 찾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런 초강력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 오토바이 완성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재미를 볼 수 있을 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 기준으로는 중국이 상당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급 바이크를 만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프리미엄급 바이크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고성비 바이크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노멀 시대는 어떤 바이크가 중요한가, 뭐 단가 막 이런 것만 생각 안 하고 엄청나게 좋은 품질로 갖다가 좋은 부품들 다 때려박은 거, 그거를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유로 환경 규제까지 맞춰야 된다.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탈 수가 있다. 기 때문에 현재 중국 바이크가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에 또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인도는 아예 지금 무서운 속도로 그냥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배기량 막 공랭 바이크하고 뭐 2기통 막 500cc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장 속도면은 인도도 뭐 빠른 시일 내에 다기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할 짜장과 칼의 싸움에서 우리 바이크 타는 라이더들은 이 두 나라에서 나온 이 오토바이 가지고 재밌게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뭐 상관이 있냐? 저렇게 싸워줘야 우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좋은 품질, 결국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온 이 산물들을 갖다가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요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시간 예고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짜장 카레 이야기 나온 거하고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거를 갖다가 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한테 야, 박무혁이 니 뭐 공산당이냐 뭐 조선족이냐, 확 그냥 제 글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이 대적관이 확실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거기다가 저는 육군 중사 출신의 대대본부 이 대적관 부교관까지 하고, 저기 여단 스피치대에 나가가지고 현란한 쌔바닥 놀림으로 이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뭐로부터 땡땡땡으로부터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지금 산업 인프라가 재편이 되고 있는 거, 중국이 세계 2위로 올라가면서 저 나라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중국 생각하면은 진짜 큰 코 다친다. 이게 우리가 무슨 개화기 시대의 그 조선인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흐름대로 좀 흐름 따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아예 그냥 쐐기를 갖다가 쳐 박아버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 겁니다. 아마 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6년 박무혁이가 만들어 최근 5년간 만들어 놓은 그 영상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영상, 그리고 가장 재미난 영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면서 본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무혁이었습니다.